명절 아침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올려졌습니다. 카드값 이야기로 친정기를 막아온 시어머니, 늘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편, 6년을 참아온 며느리가 마침내 꺼낸 것은 고함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종이 한 장이 이 집에 무엇을 바꿔놓았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카드 내역서와 계산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펜 뚜껑은 열린 채로 옆에 굴러 있었고 종이 위에는 이미 몇 줄에 걸쳐 노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너머에서 이따금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가 멈췄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정수연이었습니다. 35. 결혼한 지 6해가 지난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선희 여사와 함께 생활한 것도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조용히 숫자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식비, 아이 학원비, 보험료, 관리비. 항목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형광펜이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손끝이 자꾸 같은 항목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명절 선물 비용. 그 숫자 앞에서 형광펜이 멈췄습니다.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금액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재혁 씨는 안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수연 씨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이 반드시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걸 수연 씨는 결혼 이후로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소음이 없는 것과 편안한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엔 오전에 친정 먼저 들렀다 가면 어떨까? 재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진짜 동의인지 그냥 듣고 있다는 표시인지 수연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연 씨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식탁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왜 친정에 가는 문제에 항상 돈 이야기가 따라붙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두 해는 명절마다 각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댁 일정이 먼저가 되었고 친정행은 허락받는 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굳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당연해진 것들, 말하지 않아서 기준이 되어버린 것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한참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불빛들이 고요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이 잠시 멈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재우고 나온 지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종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계산기 옆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형광펜 뚜껑을 꼭 닫았습니다.
정리된 식탁 위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광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밤 공기처럼 조용히 스며들었다가 답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수연 씨는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은 다시 어두워졌고 식탁 위에는 정리된 종이와 숫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방의 형광등 불빛이 천장을 하얗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수연 씨는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불 조절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친정에 가겠다는 말을 언제 꺼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가볍게 들릴지, 그 생각이 국 냄새와 함께 주방을 맴돌았습니다. 남편 재혁 씨와 아이는 거실에서 명절 특선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소파에 기대어 킥킥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선희 여사는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화장을 하시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명절 아침마다 그렇게 일찍 준비를 마치고 앉아 계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처럼 또는 지켜보는 사람처럼. 아침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밥그릇이 절반쯤 비었을 때였습니다. 요즘 집에 돈 쓸 때가 많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나물 반찬을 집으시며 아주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무엇을 향한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기 속으로 흘려보내듯 하신 말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국은 계속 식탁에서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 말 한마디에 등줄기가 조용히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뭔가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학원비도 오르고 관리비도 많이 나왔더라. 시어머니는 계속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를 직접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식탁 위를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수연 씨는 그 말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명절에 친정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은 부드러운 어조로 나왔습니다. 질문도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무게였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잠깐 입술을 모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산표는 매달 정리하고 있어요. 웃음을 섞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날이 서지 않도록,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수긍인지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수연 씨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출발은 30분 늦어졌습니다. 아이를 챙기느라, 차를 준비하느라 이런저런 이유가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출발 시각은 언제나 이쪽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서로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분명히 그쪽에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수연 씨는 출발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오늘도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가득 물들이는 석양빛이 붉고 길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명절 귀경길 특유의 막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는 좌석 등받이에 기댄 채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차 안에 조용히 퍼져 있었습니다. 온종일 뛰어다닌 아이는 차에 타자마자 눈을 감았었습니다. 재혁 씨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다가 볼륨을 낮췄습니다. 노래 한 소절이 흘렀다가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 씨는 조수석 창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수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봇대가 리듬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라볼수록 하늘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면 걱정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수연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머니 방식이야. 재혁 씨 방식은요? 재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선을 하나 옮겼습니다.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았다가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졌다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음이 가시고 보라빛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랑 생활비는 다른 문제야.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를 세우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담아온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재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의 손이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 소리가 흘렀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차례차례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식사, 식탁 위에서 스쳐 지나간 말들, 30분 늦어진 출발, 친정 어머니 앞에서 억지로 환하게 웃던 자신의 얼굴, 돌아가는 길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이 침묵, 기다리는 쪽은 항상 자신이었다는 것을 수연 씨는 그 차 안에서 다시 알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먼저 알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명절마다 반복되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내년 명절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기다림을 되풀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유리창 너머의 하늘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연 씨는 차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식어가는 유리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집까지는 한참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의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수연 씨 쪽 창가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노래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눈을 뜨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명절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아이방 침대 옆에 앉아 얇은 이불을 어깨 위까지 덮어주었습니다. 방은 작은 무드등 하나가 켜져 있었고 노란 불빛이 벽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불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편안한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밖에서 뛰어다닌 피로가 얼굴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볼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귀가 조금 붉었습니다. 수연 씨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명절 내내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 순간만큼은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기다려?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올라왔습니다. 졸린 것 같았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였습니다. 수연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뭘? 할머니 준비 끝날 때까지.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뜻도 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드는지 숨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한동안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머리 위에 얹혀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것이었습니다. 지적도 아니고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린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엄마는 항상 어딘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게 아이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가슴 한켠에 걸렸습니다. 수연 씨는 무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빛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규칙을 익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규칙이 모두의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제 역할이 된 것처럼,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처럼. 아이의 숨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드등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 방 불빛도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안방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제 자리였구나. 그 생각이 조용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오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아이의 말 한마디가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는 이 선명함을 오래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밤의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차 소리가 멀게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연 씨는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아침의 식탁,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침묵, 늦어진 출발, 친정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아이의 물음. 엄마는 왜 맨날 기다려? 수연 씨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이 고요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그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그릇 하나씩 헹구는 동안 창밖 너머로 저녁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주방 창문을 통해 타일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 저녁이었습니다. 흔한 평일 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는 소파에 기대어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물소리와 함께 손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거품을 씻어내고 그릇을 세워두고 다음 그릇을 집어드는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있었지만 몸은 조금 긴장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재혁 씨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야, 명절이 뭐야? 어차피 명절은 우리 집 기준이야. 재혁 씨의 말이 거실에서 건너왔습니다.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볍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듯 나온 말이었습니다. 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헹구었습니다. 다음 그릇을 잡았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 기준. 수연 씨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주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재혁 씨의 통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우리 집 기준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수연 씨의 기준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어디를 먼저 가고 어디를 나중에 가는지, 출발을 언제 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양보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 집 기준이라는 이름 아래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연 씨도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연 씨는 물기를 닦지 않은 손을 앞치마에 가볍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이미 가시고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그 생각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이 올라오면 금방 눌렀습니다. 말하면 불편해진다고. 괜히 분위기가 나빠진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고. 그렇게 눌러왔습니다. 여러 번. 명절마다. 평일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이 가라앉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재혁 씨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나머지 그릇을 마저 헹궜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 생각은 거기 있었습니다. 물소리 안에서도,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도, 가라앉지 않고 그 자리에. 그것이 이번 명절이 수연 씨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주방에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혁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소파 옆에 잠시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아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수연 씨만 안에서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다시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는 선물 세트가 쌓이기 시작했고 아파트 복도에는 택배 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는 방학이 얼마 남았는지 손꼽아 세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작년 이맘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내셨고 재혁 씨는 또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작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는 없었습니다. 카드 내역서도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재웠고 시어머니 방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연 씨는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그 커서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이제야 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명절 일정 원칙. 한 글자씩 눌렀습니다. 제목 아래 한 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명절 당일 오전은 친정 방문. 두 번째. 오후는 시댁 방문. 세 번째. 방문 일정은 생활비와 무관. 네 번째. 변경은 사전 합의 후 결정. 타이핑을 마치고 수연 씨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지켜질 사실. 수연 씨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네 줄의 문장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고칠 것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수연 씨는 그 종이를 들고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접지 않았습니다. 작년이었다면 서랍에 넣거나 그냥 지워버렸을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파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연 씨는 종이를 펼친 채로 식탁 가운데에 내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종이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될 그 자리에. 거실에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수연 씨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식탁 위 하얀 종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거기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재혁 씨가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불을 켜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저 종이를 보면 재혁 씨는 무슨 말을 할까? 시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여러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 장면들을 보며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해진 것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국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식탁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꺼내고 밥을 담는 동안 손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보통 날과 다른 아침이라는 것을. 식탁 가운데에는 어젯밤에 내려두었던 종이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치우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더니 종이를 한번 힐끗 보고는 그냥 밥그릇을 당겼습니다. 아이에게는 그냥 종이 한 장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재혁 씨가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으면서 종이에 눈이 갔습니다. 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을 종이에 두었다가 수연 씨 쪽을 보았습니다. 수연 씨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선희 여사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식탁 앞에 서시더니 가장 먼저 종이를 보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게 뭐니?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분했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질문이었지만 이미 짐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일정이에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의식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집어 드셨습니다.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잠시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일정은 생활비와 무관. 그 줄에서 시어머니의 눈이 한 박자 머물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조금 더 들어 올리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재혁 씨가 종이를 건네받아 읽었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났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것은 느껴졌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혁 씨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종이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아이가 반찬을 집는 소리. 그 소리들만 식탁 위를 채웠습니다. 수연 씨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아침에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아침이 그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고 거실 쪽으로 가셨습니다. 재혁 씨는 빈 그릇을 식탁 가운데로 밀어두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재혁 씨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수연 씨는 돌아보았습니다. 재혁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그 짧음 안에 담긴 것을 알았습니다. 재혁 씨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외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에서 신발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안방에서 지갑과 차 열쇠를 챙겼습니다. 수연 씨는 가방을 어깨에 들고 현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 안에 친정에 도착하려면 지금 나서야 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출발해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카드값도 많은데.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을 향한 말인지 지나가는 혼잣말인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말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수연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대답을 준비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재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명절 일정이랑은 상관없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재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혁 씨는 차 열쇠를 손 안에 쥐고 시어머니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신발끈을 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들이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재혁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갑니다. 그 말은 선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두셨습니다. 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연 씨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네 줄의 문장.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달라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재혁 씨가 먼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수연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등이 조용했습니다. 수연 씨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셋이 섰습니다. 아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 씨가 수연 씨 옆에 섰습니다. 어깨가 가까웠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셋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 씨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잠깐 보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자리를 잡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얼굴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1층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명절 아침 특유의 고요함이 건물 전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아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오전의 빛이었습니다. 선명하고 조용한 빛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아침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끝처럼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열려 있던 것이 비로소 닫히는 소리처럼, 더 이상 열어두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닫히는 소리처럼. 아이가 먼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가볍게 울렸습니다. 재혁 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아파트 창문 너머로 바깥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바깥으로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명절 아침의 단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차들이 주차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수연 씨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명절 아침에 하늘이 높고 깨끗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조용하게 올라왔습니다. 큰 감동이나 해방감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맑은 아침 공기처럼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혁 씨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뒷문을 먼저 열어 아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수연 씨는 차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재혁 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히터가 켜졌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출발할까? 재혁 씨가 말했습니다. 응.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차가 주차 공간에서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고 차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건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수연 씨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아침에 도로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차들이 느리지 않게 흘렀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어깨에서 힘을 뺐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이 가방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수연 씨가 원했던 방향으로, 수연 씨가 원했던 시간에.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가로수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노래를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명절 아침 특집 프로그램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귀 안으로 아이의 노랫소리와 라디오 소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눈꺼풀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 씨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계절이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트에 선물 세트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고 아이는 또 한 살 더 먹었습니다. 학원 가방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은 방에 계셨습니다. 재혁 씨는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집 안의 풍경은 겉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이른 아침부터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깨우고 차례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국이 모락모락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선희 여사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밥을 드시면서 창밖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재혁 씨가 국을 떴습니다. 아이가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명절 아침에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국그릇에 닿는 소리. 그 소리들이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식탁 위에서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드값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관리비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신경 쓰는 건 아니겠지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식사가 절반쯤 지나도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가니?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먼저 가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선물은 얼마어치를 준비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수연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수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외투를 가져왔습니다. 재혁 씨가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수연 씨는 거실을 한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해를 선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준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이 집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햇살이 작년과 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뛰었습니다. 재혁 씨가 걸었습니다. 수연 씨가 걸었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연 씨가 먼저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연 씨는 그 자리에서 복도 끝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빛이 조금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셋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6년을 기다려온 자리에서 수연 씨는 결국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고함도 눈물도 아닌 종이 한 장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얼마나 오래 참아왔을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셨다면 댓글에 나도라고만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